안녕하세요. 저는 홍석태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죠.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범한 시니어 드라마에 비하면 지독하게 막장이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게 피와 살이 깎이는 듯한 현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평온은 아니었죠. 5년 전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은 공허함은 여전했지만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 일찍 나가서 골프공을 뻥뻥 날려대고 해질 역겐 탄천 산책로를 걸으며 이 정도면 괜찮지, 잘 살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선 홍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동년배들과 시시콜콜한 수다 떠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평범하고 고독하지만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시니어 인생이었거든요. 모두가 말했습니다. 석태 형님은 참 복도 많지. 저렇게 깔끔하게 혼자 살면서도 친구들한테 인기 만점이고. 저는 그 말에 흐뭇해하며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던 그 아픈 기억을 굳이 꺼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운명의 덫에 걸릴 때가 있더군요. 그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제 지옥 같은 막장 인생 드라마는 단 한 사람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등장으로 시작된 겁니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끔찍하고도 달콤했던 비밀처럼 말이죠. 그날은 센터 1층 북카페에서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부서지는 정말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저를 등진 채 앉아있던 한 중년 여인의 목덜미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커피 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제 아내, 윤미정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착각일 거야.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잖아. 제 이성은 그렇게 외쳤지만 제 본능은 이미 그 여인이 윤미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습관적인 어깨 떨림, 머리를 쓸어 올리는 각도, 심지어 얇은 스카프 아래로 보이는 귓불의 작은 점까지 제가 35년간 함께 살아온 제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공포와 희열이 뒤섞인 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친구 최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심장은 어쩔 줄 몰라 롤러코스터를 탄 듯 날뛰었고 머리는 백지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윤미정. 그녀는 분명히 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친구 최민수의 옆에 앉아 수줍게 웃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재회가 아닌 배신과 공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지독한 장난이란 말인가? 설마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막장. 현실일 리가. 저는 애써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윤미정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수 씨의 아내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제 아내의 이름은 분명 윤미정이었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 악수를 청했죠. 그녀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진 씨를 먼저 보낸 뒤 저를 붙잡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석태야, 일단 진정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제게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자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 후 기억상실, 새로운 이름, 그리고 재혼. 마치 신이 저에게 내 인생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내의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내 아내였던 여자가 내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마치 저급한 멜로드라마의 대본 같았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기억을 완전히 잃고 요양원에 있던 그녀를 민수가 우연히 발견했고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그녀를 보살피다 사랑에 빠져 이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 민수는 정말 우연이었어.
난 내 아내인 줄 꿈에도 몰랐어. 라고 외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자리를 뺏겼다고? 겉으로는 침착하려 애썼죠. 그때 동네 정보통인 이순자 여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홍 회장님, 세상 일이란 게 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윤미정 씨가 사고 나기 몇 달 전부터 홍 회장님 외도 때문에 민수 씨한테 엄청나게 상담을 받고 울고 그랬거든요. 민수 씨가 원래도 윤미정 씨한테 잘해줬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쩌면 그 사고도 그냥 사고가 아닐 수 있죠. 순자 여사의 말은 제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외도? 상담? 사고가 아닐 수 있다. 제가 잊고 지내던 결혼 생활의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몇 달 전부터 저의 잦은 외박과 의심스러운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고 가장 친한 친구인 민수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짝사랑해왔던 민수는 그녀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사랑을 키워나갔다는 지독한 삼각관계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이 자식 처음부터 미정이를 노리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배신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아내 미정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저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담했을까요? 민수는 분명 그 상황을 이용했을 겁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직설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최민수, 너 미정이의 고민을 듣고 그걸 기회로 삼았지? 내가 죽었어야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어? 그럼 내가 죽어야 된 거야. 수화기 너머의 민수는 이전보다 훨씬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석태야, 내가 미정이를 사랑하게 된 건 맞아. 하지만 네가 네 아내를 그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리고 기억상실은 미정이가 너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어. 그녀는 너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내 성격을 알았으니까. 이건 미정이의 선택이었어. 기억상실은 선택? 민수의 답변에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윤미정과 최민수가 짠 겁니다. 그녀는 저와의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 죽음과 기억상실이라는 극단적인 막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던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계획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믿고 5년간 홀로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독한 배신자들. 민수와의 통화로 모든 파국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 저는 이틀 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이 막장극에 제가 놀아났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혔죠. 다시 찾은 골프클럽. 저는 클럽을 쥔 채 생각했습니다. 복수 그래, 복수해야지. 하지만 내가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제가 죽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길 바랐고 기억상실이라는 덫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자. 하지만 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이수진을 만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예상했겠지만 제가 이 모든 계획과 배신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 결심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새 출발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윤미정. 그리고 최민수. 너희가 만든 이 막장 무대에 나도 이제 주연으로 참여해주마. 저는 그들의 행복한 위장 생활을 깨트릴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윤미정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상실 연기를 했지만 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이혼 준비 중이었다는 거짓 폭탄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억 잃기 전 너랑 이혼 준비 중이었어. 그녀는 이 말이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정아. 아니, 이수진 씨. 연기는 이제 그만둬도 돼. 나는 내가 이혼 서류가 아니라 민수와 짜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왜 이수진으로 살아야 했는지, 왜 죽음을 위장해야 했는지도.
나는 내 외도 의심 때문에 외로워했던 내 마음까지도 알아. 민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도 다 알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상실 연기 속에서 보이지 않던 본래의 윤미정의 공포와 경멸이 드러났습니다. 이젠 내가 폭탄 고백할 차례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 시간이야. 나는 너희를 법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고 너희의 비밀을 모두에게 폭로할 수도 있어. 선택해. 너희의 완벽한 막장 행복을 끝낼지 아니면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일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서로 솔직해질 시간이다. 너희의 지독한 배신을 갚아줄 시간.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막장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방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그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이수진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다시 윤미정이라는 존재로 돌아와 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역할은 없겠죠. 다른 하나는 민수와 함께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영원히 도망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파국을 피하고 제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윤미정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고 민수와는 이별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기억이 돌아왔다는 명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인 재회로 포장되었죠. 하지만 저희 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회가 아니라 홍석태가 설계한 새로운 복수극이라는 것을요. 이제 윤미정은 기억을 되찾은 전 아내로서 제 옆에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민수에게도 저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그들이 만든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윤미정은 기억이 돌아온 아내라는 명분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기적의 여인이 되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에서는 5년 만에 감동 재회, 운명이 맺어준 사랑의 승리라며 떠들어댔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제가 설계한 복수극의 새로운 무대일 뿐이라는 것을요. 최민수는 결국 저의 치명적인 증거 앞에 절망했고 미정을 지옥 같은 저의 곁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파멸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꼬리를 내린 비겁한 애인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넘어 진공 상태였습니다. 공기조차도 숨막힐 듯 무거웠죠. 미정은 겉으로는 저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했지만 제게는 차가운 감옥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결혼 생활의 규칙을 제시했고 이 규칙은 그녀의 자유와 영혼을 옥죄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완벽한 쇼윈도 부부의 법칙입니다. 홍 회장님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유명해야 한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외부에선 저희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시니어 부부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날 때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친구들 앞에서는 서로를 극진히 챙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쇼가 끝나는 순간, 즉 저희 집 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달콤함은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안방이 아닌 가장 구석진 손님방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곧 심리적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안방 침대에 홀로 누워 복수라는 이름의 고독을 맛보았고 그녀는 손님방에서 자신이 잃은 자유와 사랑을 곱씹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 아내였지만 제 인생의 텅 빈 장식품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불편한 동거를 통해 그녀에게 네가 날 외롭게 했던 만큼 너도 외로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매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접근 금지령과 감시의 덫. 최민수와는 절대 연락 금지. 이 규칙은 제 복수의 핵심이자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민수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마치 엄격한 간수처럼 그녀의 문자 기록, 통화 목록, 심지어 모바일 메신저에 삭제된 메시지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저를 속이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배신 과정을 알고 있는 설계자였습니다. 제가 검사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비굴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고통이야말로 제가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몰래 민수와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와 통화한 직후
곧바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던 기록.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미정, 네가 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 최민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민수가 아닐 거야. 네가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야. 제 협박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랑을 겨냥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고 저는 비로소 완벽하게 그녀를 통제하고 있다는 지독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봉사하는 아내의 굴욕적인 의무였습니다. 모든 집안일과 저의 개인적인 시중을 드는 것은 윤미정의 몫이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굴욕과 봉사로 합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저의 옷까지 다림질, 심지어 제가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그녀는 저의 모든 생활을 보조하는 하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 아내였던 그녀가 이제 저의 발치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는 모습은 제게 숨막히는 승리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끓여낸 된장찌개에서조차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건 너무 심하다며 반발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나 몰래 다른 남자와 재혼을 계획한 것에 비하면 이건 그냥 가사 도우미 역할일 뿐이야. 아니면 다시 민수에게 돌아가 보험 사기범으로 살래? 그녀는 고통스러운 동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증오, 그리고 굴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지독한 복수의 만족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수의 끝을 보았는데 왜 이토록 공허할까요? 저는 그녀를 가장 비참한 상황에 몰아넣는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무관심과 텅 빈 눈빛 속에서 이 고독한 복수가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최민수에게 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굴복이었나 아니면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었나? 저는 외로운 안방 침대에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라는 덫을 놓아 그녀를 잡아챘지만 결국 그 덫에 갇힌 것은 저 자신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저는 사랑을 잃고 증오를 얻었는데 이 차가운 대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불편한 동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이 고독한 홍석태의 복수는 또 다른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저는 그녀의 그림자 뒤에서 숨어있을 최민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미정과 헤어진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정과의 모든 연락수단이 차단된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석태야, 너 미정이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내가 다 폭로할 거야. 하지만 저는 코웃음 쳤죠. 네가 폭로해봤자 너는 내 아내를 빼돌린 불륜남일 뿐이야. 민수는 결국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아침에 산책하는 시간, 혹은 제가 잠시 외출한 틈을 노린 거죠. 그는 미정에게 몰래 쪽지를 건네려 했고, 때로는 나랑 도망가자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냉정했습니다. 민수의 그런 행동이 저와의 계약을 깨트리고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미정은 민수를 외면했고, 민수는 더욱 절망적인 광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민수가 담을 넘어 저희 집 정원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미정을 찾았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계획했잖아. 민수 씨,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저는 그들의 다툼 소리를 담은 음성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경비업체 직원의 제보였죠.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민수, 네 발로 내 함정에 걸어 들어왔구나. 이제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 치명타를 날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끝내자. 더 이상 미정이한테 미련 두지 마. 민수는 고민했지만 미정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홍석태, 윤미정, 최민수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겉보기엔 친구와 전 아내의 화해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공기는 독약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승자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네가 미정이한테 줬던 커플링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니? 내 아내는 더 이상 그런 걸 낄 필요가 없잖니. 민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손가락을 쳐다보았지만 반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이수진에게 선물했던 그 반지는 미정에게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죠. 반지 어디 있어, 미정아? 민수가 울먹이며 묻자 미정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가 줬던 커플링과 제가 5년 전 미정의 유품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걱정 마, 민수야. 반지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그리고 이 목걸이 미정이가 죽기 전에 애지중지하던 건데 이걸 유품 정리할 때 발견했지. 그런데 미정이가 이걸 왜 그렇게 아꼈는지 알아? 이 목걸이는 내가 아니라 너한테서 받은 거였거든. 충격적인 진실. 그 목걸이는 윤미정이 저와 결혼하기 전 민수에게서 선물 받은 것이었고 그녀가 저와의 결혼 생활 내내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규했고 윤미정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분노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장극의 마지막 막이다.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민수에게는 손짓하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 파국적인 만찬은 어떻게 끝날까요? 미정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민수와 짠 마지막 반격일까요? 윤미정의 와인 세례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민수에게 동시에 보내는 계산된 암호였습니다. 와인 잔을 쏟아 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당한 남편으로 만들고 민수에게는 아직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죠. 미정은 재빨리 냅킨으로 와인을 닦아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갑자기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와서 너무 감격해서 실수했어요.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기억이 돌아온 아내 연기를 이어갔고 민수는 그 연기 속에서 희망의 끈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분노하는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정아. 내가 아직도 민수와 연결되길 바란다면 그 끈을 내가 직접 잘라주마. 저는 와인 잔을 치우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민수야? 미정이는 이제 네가 아니라 내 아내야. 네가 준 반지보다 내가 줬던 목걸이에 더 집착했던 여자라고. 민수는 제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 목걸이의 의미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미정의 사랑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음을 믿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미정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그에게 단 하나의 장소를 알렸습니다. 5년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장소를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동이 채 트지 않은 시각. 저는 5년 전 윤미정의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음습한 외곽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그들이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너희의 지독한 불륜의 시작과 끝이 모두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주마. 이곳은 이미 제가 준비해둔 최종 결전의 무대였습니다. 겉으로는 기억을 잃은 아내가 과거를 되찾는 드라마 촬영장이라는 명분을 붙여두었지만 사실 저는 이 외딴 곳에 초고성능 도청 및 녹화 장비를 곳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 몸짓, 그리고 숨겨진 감정의 파동까지 제 손안에 들어오게 말이죠. 제가 도착했을 때 미정과 민수는 이미 서로를 붙잡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차 문을 잠시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정아, 이제라도 나랑 도망가자. 석태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널 저렇게 괴롭히는 거 두고 볼 수 없어. 민수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제 복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미쳐가는 남자.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요, 민수 씨. 도망갈 곳이 없어요. 홍석태 씨는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우리가 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의 설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 문을 닫는 철컥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의 재회네. 그래, 이수진 씨. 아니, 윤미정. 마지막까지 연기는 훌륭했어.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심판을 내리는 판사처럼 말이죠.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광기에 찬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자식? 내가 감히 미정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그는 제게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제 차 뒤에는 이미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민수를 완벽하게 제지했고 민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권력자가 약자를 내려다보듯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가 작동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5년 전 로맨틱 코미디의 결말을 내가 수정해 줄게. 저는 그들의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최민수, 네가 미정이를 데려가기 위해 낸 그 사고. 사실 네가 교통사고를 조작했다는 녹취 파일 내가 가지고 있어. 네가 미정이와 짜고 가짜 사망 신고를 했을 때 네가 보험금을 노렸던 정황까지도 말이야. 이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배신과 탐욕이라는 검은 진흙으로 빚어진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파괴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절망을 넘어선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미정이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었어.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선택? 그래, 이기적인 선택이었지. 네가 미정의 이혼을 돕는 구원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실은 미정에게 지급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새 출발 자금이라 속여 내가 가로채려 했다는 증거도 있어. 5년 전 사고의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미정은 저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원했지만 저의 성격상 깔끔한 이혼이 불가능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민수가 사망 위장이라는 막장급 범죄를 제안했고 미정은 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그 계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 뒤에는 보험금이라는 검은 돈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미정에게 날렸습니다. 윤미정, 네가 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최민수도 결국 널 이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니? 그는 너의 슬픔과 외로움까지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 제 최종 목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극심한 경멸과 배신감이었습니다. 민수 역시 미정의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장된 사랑은 제가 던진 진실이라는 폭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증오와 배신감을 확인하며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았습니다. 민수는 억울함에 울부짖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5년 동안 믿어왔던 새로운 삶의 토대가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며 고독하지만 확실한 승리자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두 배신자에게 제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결말을 선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제 손에 달린 지금 저는 어떤 최종 설계를 펼치게 될까요? 저는 복수는 파멸이 아닌 고통스러운 생존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저만의 방식으로 두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보험 사기 및 사고 조작 혐의를 덮어쓰지 않는 조건으로 평생 국내를 떠나 절대 미정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는 가장 잔인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되찾은 아내로서 제 곁에 남아야 했지만 저의 영원한 그림자이자 과거의 족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산을 관리했고 그녀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통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들이 가장 원했던 사랑까지도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을까요? 이 모든 막장극의 최종 승자인 저는 드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 감정 없이 저를 보살피는 윤미정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되찾았는가 아니면 영혼 없는 인형을 얻었는가? 저는 문득 제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외도를 시작했고 그 외로움이 미정을 민수에게 밀어넣었으며 결국 제가 모든 파국을 설계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독한 막장 드라마의 최종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독한 왕좌에 앉아 영원히 씁쓸한 후회를 곱씹어야 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